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파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너굴파파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산에는 이런 고갯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곳에 정말 또 무서운 귀신들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빈님. 아이고, 너굴파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에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제가 귀신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돌벤져스 분들에게는 다 제가 네. 이렇게 보내놓은 그 CCTV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안 봐도 훤해요. 귀신이시네, 정말.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너굴파파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산 고갯길에 네.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와 제 친구 2명이서 동시에 귀신을 목격했던. 어디 길이었는지 장소. 기억나세요? 지역. 지역은 경남 거제도예요. 네, 근데 정확한 산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저희가 숙소 예약을 하고, 저희가 원래 거제도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냥 주소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던 중에 겪은 일이거든요.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있었던 일은 7월 마지막 주예요. 얼마 안 됐고, 그때가 한창 휴가 시즌이었죠. 저도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받았고, 친구 2명이랑 어떻게 일정을 조율을 해가지고, 저 포함 총 3명이서 경남 거제도로 휴가 계획을 잡았어요. 예. 저는 아시다시피 아내가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아기가 있으면 되게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아랑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약간 반쯤 미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안 돼. 1박 2일만,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박 2일만 좀 자유시간을 달라. 그냥 미리 요청을 하고, 제가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 허가를 받고 친구들과 휴가를 떠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네, 멤버가 어떻게 되냐면, 제 전 얘기에서 나왔었던 영안 갖고 있는 디피조 출신 친구,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졌었고, 한 명은 모태 크리스찬인 친구, 이렇게 셋이었어요. 예. 이야기를 좀 편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실제로 제가 부르는 별명으로 표현을 할게요. 영안 가진 친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장 운영 중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공돌인데 줄여서 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친구는 하도 막 자기 성당 같이 나가자 이런 섭외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놀린다고, 실제로 어느 특정 종교를 막 비하하진 않고요. 그냥 그 친구를 놀린다고 사이비라고 줄여서 입이라고 불러요. 입이, 네, 입이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네.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걸로 서로 친구에게 별명 부르는 걸로 다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귀족님들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아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예약을 했던 숙소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거제도 외곽 쪽에 일본 료칸 형태를 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명칭은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가 나름 신축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꽤 핫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온천 같은 걸 즐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름 휴가다 보니까 나름 저희는 이것저것 물놀이도 하고 바닷가 가서 놀 생각으로 여분 옷이랑 물놀이 용품이랑 뭐 이런 걸 막 사가려고 예. 아침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멍청했던 게, 마트는 아침 일찍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모르고 저희는 아침 8시에 모였어요. 아침 8시에 마트 앞에 딱 모였는데, 안에다가 갖다 문이 닫혀있죠. 그래가지고, 야, 마트 문 열 때까지 커피나 한 잔씩 하고 기다리자. 이래가지고 마트 앞에서 커피 한 잔씩 들고 막 수다 떨고 있었어요.
수다 떨고 있는데 저희 3명 중에 또리가 제일 비싸고 좋은 차를 타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래 여행 갈 때 역시 수입차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리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트에서 한참 수다 떨고 있는데 또리가 이비한테 좀 과한데 싶은 장난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비가 뭐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을 가로치고 뚝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비가 하지 말라 하는데도 마시던 커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발 쪽에다가 찍찍하고 뿌린다든지 이런 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호. 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게 하지 말라는 데 계속 하니까 이비가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웃고 떠들다가. 근데 저는 둘 다 친구니까 뭐 누구 편들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대화도 서로 안 하게 되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돼서 저랑 이비는 그냥 뭐 핸드폰 만지면서 마트 앞에 계속 구름 과자나 피면서 이렇게 있었고, 또리는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쉬더라고요. 시트 이렇게 눕힌 채로.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나? 그냥 또리가 차에 있다가 갑자기 막 문을 뭐 놀란 것처럼 벌컥 열더니 막 부다다닥 뛰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오는데 고함 내고 싶은데 참는 것처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밑된 놈이 이비한테 미안해서 화해하려고 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얘가 오자마자 이비한테 앞에 딱 가더니 오만 욕을 막 뱉는 거예요, 친구한테. 예. 진짜 까딱하면 이거 주먹 다짐까지 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둘을 딱 떼어놨어요. 또를 좀 먼저 진정을 시키면서 주먹질 못하게 양팔 딱 붙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필사적으로 차 있는 쪽으로는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었고, 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싸우고 막 이랬던 거 상황이 짜증나기도 했고, 휴가 첫날인데 뭔가 다 뒤틀린 느낌 때문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고함을 막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또리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이비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니는 전마가 그지를 하는 동안 뭐 했는데 구경하니까 웃기드나 이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난 상태고 하니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꿈꿨나 예. 이랬더니 얘가 해주는 말이 자기는 차 안에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잠든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비가 처음에 차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길래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 오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계속 운전석에 이렇게 누워서 못 본 척 이러고 있는데 인기척이 안 느껴져서 살짝 실눈을 떠봤더니 이비가 그 운전석 옆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 예. 딱 붙어가지고 얼굴을 완전 밀착해가지고 막 좌우로 비비면은 삐빅 이러면서 그 살가죽이랑 유리랑 마찰되면 삐비비비 이러잖아요. 나죠. 예. 그러면서 계속 미친듯이 좌우로 빠르게 막 삐비빅 이러면서 비비더래요, 유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제 또리는 저러다 이제 피부 벗겨지겠는데 뭔 저런 장난을 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또리가 분명히 외관은 또리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 차 문이 안 잠겨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서 전마가 차 문을 열면 내를 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눈치 못 채게 손을 진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잠금 버튼을 딱 누르는데 찰칵 하면서 잠기잖아요.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니까 그 얼굴 비비고 있던 이가 갑자기 막 벌레 기어가듯이 다다다다 하면서 막 차 루프 쪽으로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얘 차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차 천정이 다 열리는 거였거든요. 선루프가 또 활짝 열린 상태였는데 얘가 올라오면 선루프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얘가 미친 듯이 문 열고 뛰쳐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비는 저랑 있었으니까 예. 자기가 막 뛰어왔는데 이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방금 마주봤던 게 이비가 아닌 걸 뻔히 알잖아요. 예.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 보니까 그냥 좀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저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둘은 몰라도 쟤는 그런 거 모르니까
말하지 말자 이러고 나중에 좀 기회 봐서 사과해라 이러고 중재를 했어요. 제가 예. 화해하라고. 또리가 먼저 이비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비만 이제 또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쇼핑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필요한 걸 다 구매하고 숙소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바로. 그때가 한 10시 반? 아직 해 쨍쨍할 때였죠. 그래서 출발을 하고 거제도 진입하고 좀 외곽 쪽에 위치했던 숙소라서 저희는 초행길이기도 하고 내비가 안내해주는 데로만 갔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진짜 되게 꼬불꼬불한 급회전 구간이라고 하나요? 커브길 예. 엄청 많고 경사도 엄청 심하고 언덕도 많고 뭐 거의 좌우로 나무들 빽빽하고 간혹 가다가 절벽인 곳 나오면 예. 거제도 예쁜 바다 절경 쫙 보이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그런 도로를 한참을 갔어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은 다 셋 다 까맣게 잊고 막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이비애가 창밖에 이렇게 막 보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야, 너 저런 거 믿나? 이러는 거예요. 예.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비가 보는 방향을 저는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도로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는데 나무 틈 사이로 숲속에 양산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오색 천 같은 거 막 걸어두고 이런 큰 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큰 나무 하나를 두고 그 아래에서 누가 봐도 무당행색 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막 푸작푸작 신들린 듯이 뛰고 계시고 그 주변에 꽹과리나 징 같은 거 치고 계시고 약간 누가 봐도 흔히들 아는 구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저런 데서 구슬하고 있냐 이러고 있어.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걔가 묻는 거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또리가 야, 저 뭐냐 이러면서 차에서 나오던 음악을 딱 끈 거예요. 딱 끄니까 그 꽹과리 소리랑 징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어도 꽤 거리가 있었는데도 차 안에 그 소리가 막 다 울려 퍼질 정도로 막 엄청 크더라고요, 소리가. 예. 그래서 와, 진짜 저 소리가 한가운데서 저렇게 막 춤추고 있는 무당은 귀청 떨어지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제가 이비한테 나는 저런 거 맹신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난 옛날에 도움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부정은 안 한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비가 또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주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라고 다 잘못된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항상 하던 얘기니까 저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러면서 또린 또 별말 안 하고 그렇게 막 한참을 갔는데 지나다가 이비가 갑자기 창문을 딱 열더니 평소에는 진짜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저희한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일부러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거나 이런 친구 아니에요, 절대. 예. 근데 갑자기 아까 무당분들 굿하고 계셨던 굿한 방향 그쪽 방향에다가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도 하면서 막 귀신 같은 게 어딨노 사기꾼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뭐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막 그래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미 차는 계속 가고 있지 그 자리는 벗어났지 그래가지고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다 웃으면서 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창문을 닫았어요. 예. 창문 닫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내비 안내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고개 지나고 숙소까지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내비 표시가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다 가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커브길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이비가 좀 멀미 난다고 잠깐만 차 좀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창문 열고 좀 참아라 바람 쐬면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진짜 바로 나올 것 같다고 헛구역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호. 막 욱욱 이러면서 헛구역질 하길래 지금 당장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또라 차세하라 안 되겠다 이러니까 차를 갓길에 급하게 세우고 세우자마자 문 열고 딱 내려서 도로 옆 풀숲에다가 막 붙어 하더라고요. 막. 예. 근데 저랑 또또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친구니까 등 두드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뭐 내리기도 솔직히 좀 귀찮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에 있었거든요. 둘이 네. 혼자서 해결하고 오겠지 이러고. 근데 한 10분가량 그렇게 갓길에 주차된 상태로 있는데 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운전석에 있던 또리가 갑자기
저한테 야 빨리 입이 태워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빨리 입이 태우라고 이러면서 먹고 왜 이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저 새끼 빨리 태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하고 태우려고 문을 딱 열고 내렸는데 뒷좌석에 있었으니까 문을 딱 열고 내리면 뒤편을 보게 되잖아요. 차량 예. 뒤편을. 그 뒷방향을 보는데 저희가 지나왔던 그 길, 저희가 내리막이었거든요. 거기가 갓길 세운 곳이 내리막이었는데 지나왔던 그 산 쪽 위에서 거의 한 수백 정도? 한 수십 명 이 정도도 아니고 진짜 빽빽하게 한 수백 명 정도 돼 보이는 영가들이 약간 영가들이 모여 있어서 그랬는지 붉은 구름, 붉은 안개 이런 거에 막 휩싸여가지고 우르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와 이거 뭐 이렇게 되나 제 해 쨍쨍한데 저런 게 보인다고 싶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비를 겨우 목덜미 잡아다가 타라 빨리 타라 톤을 뭐 차 안에다 하든 일단 타라 이러고 차에 우겨놓고 탔어요. 제가 타자마자 똘비가 미친 듯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내리막에다가 커브길 많지 그 험한 길을 거의 풀악셀을 밟아가면서 도망을 쳤어요. 네네. 그렇게 도망치다가 중간에 사실은 그 10분 거리 남았었다고 했잖아요. 숙소까지. 예. 근데 숙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진입로로 들어가는 순간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예. 똘비는 계속 그냥 밟은 거예요. 도망치려고. 숙소고 뭐고. 그래서 계속 한참을 달리는데 똘비가 룸미러로 쓱 한번 보더만 저한테 저 뭐고 저거 도대체 막 욕을 하면서 모발 이러면서 저기 뭐냐고 도대체 이러는 하는데 저도 뒤를 딱 쳐다봤는데 아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영가가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 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져 있더라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근데 얘들이 사지 멀쩡한 영가가 없어요. 다 막 뭐 팔이 없는 애도 있고 목 위로 없는 애도 있고 예. 다리 없는 애도 있고 뭐 구멍 난 애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저도 무서우니까 이비는 뭐 이미 거의 차 안에서 반쯤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예. 또 저랑 또리 2명은 영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남자들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도망쳤는데 꽤 오래 달렸는데도 산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예. 운전하는 또리가 더 길게 느꼈겠지만 한참을 진짜 달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산을 벗어나서 일반 국도나 아니면 그냥 일반 공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계속 산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귀신한테 씌인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막 저는 혼자 속으로 하고 있는데 또리가 한참 달리다가 야, 저건 사람이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아까 그 굿하시던 그 무당분이랑 똑같은 행색 하신 분이 저희 차 향해서 갓길에 서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한테 차 세우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다. 아까 그 무당 아이가? 그러니까 또리가 차를 세웠어요. 그분 앞에다가. 네네. 차를 딱 세우고 내렸는데 그분 앞에 갔을 때 저희가 내려서 봤을 때는 뒤에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영가가. 그래서 내려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아까 소리친 애 어딨냐고 아까 나한테 욕한 애 어딨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좀 장난을 심하게 쳤는데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 친구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뒷좌석에 누워있다고 예.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랑 또리한테 그래도 심성 나쁜 애는 아닌 거 아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 항상 조심해서 해야지 좋은 친구들 뒀네 이러고 가시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무섭잖아요. 그분이 가시고 나면 걔들이 또 쫓아올까봐. 그렇지. 그래서 계속 말을 붙였어요. 제가 정말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아까 혹시 굿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거였냐고 여쭤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거제도가 사실 그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이에요. 예. 근데 그분의 윗대 어머님부터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뭐 길 잃은 영가들 예. 이런 분들 천도제도 꾸준히 해왔고 영가들 한 달래는 그런 굿을 계속 꾸준히 해오셨었대요. 1년에 예. 한 번씩.
근데 그 굿을 하고 있는 건데 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가니까 이목이 거기 다 집중돼가지고 나부터 하는데 그거 니네들 다 따라간 거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혹시 가시고 나면 저희 계속 따라오진 않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예. 뭐 나쁜 영가들도 아니고 그냥 니네가 소리 지르니까 궁금하고 호기심에 그냥 쫓아갔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너희 둘은 신이 보이는가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그냥 조금 보고 느끼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래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겠지 이러면서 네. 뭐 별일 없을 거니까 조심히 들어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비가 해가 지고 밤이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얘가 아무리 참을미가 심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잠만 자고. 예. 그렇게 그날은 뭐 저랑 또리랑만 둘이서만 놀기도 좀 뭐하고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네. 1박 2일 일정인데 첫날을 그렇게 버리면 둘째 날은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놀이도 못했고 뭐 계속 거의 하루 반나절을 귀신한테 쫓기다가 보냈고 너무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비가 좀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예. 막 말짱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는 회복된 것 같아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못 일어났냐 하니까 예. 걔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왔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거대한 십자가를 자기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시고는 버리다 하고 가시더래요. 헐? 네. 예. 근데 분명히 자기 꿈에 나왔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십자가를 되게 가벼운 것처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자기 가슴팍에 딱 놓이는 순간 이게 진짜 수톤은 나갈 것 같은 돌덩이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버둥거렸는데 거기서 그걸 밀어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래서 자기는 계속 잠만 잤다는 거예요. 예. 꿈에서.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또리랑 저랑 둘이서는 그 얘기를 했죠. 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꿈에 하나님이 나오신 거고 하나님도 아시나 보다. 제가 잘못한 거 아시니까 나름 그분의 방식대로 쟤한테 벌을 주신 건가 보다. 네네. 우리는 우리대로 벌 받았고 쟤는 제대로 벌 받았고 일단은 그 정도에서 여행은 끝났어요. 이야.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예. 얼마 만에 또 간 여행인데. 허무하게 끝났죠 뭐.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는 장소나 아니면 어떤 장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 이런 거. 맞아요. 일이 꿈에 나왔다는 하나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조언해주신 그 무당분도 그렇고 결국은 같은 뜻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돌빈이 말씀대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말고. 그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건데, 그죠? 그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입 때문에 또 망하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훈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네. 아이고 오늘 늦은 밤인데도 차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제 얼른 집에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도 네. 출근이라. 육아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는데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파이팅!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어요. 기종님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일단 장소도 장소예요. 이런 고객길이기도 했고 말을 조금 함부로 해서 아마 그 주변에 영가들이 좀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또 보러 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모두 말과 행동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한우물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장르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나는 현실 공포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한우물만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종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파이팅 넘치네요. 네. 제가 이런 사연 제보도 처음이고, 제가 돌비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 2달 전에 걸리고 나서 사실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잘 안 돼요. 딱 허스키한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듣는 귀종님들께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거북하진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중간중간 목소리를 최대한 컨디션 조절해서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목소리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해질 것 같다는 느낌?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허스키한 게 목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지만 이게 만약에 다 괜찮아지시고 깔끔해지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성시경에서 지금 전인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소개를 드렸지만 귀신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한 우물만 파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진짜 영업사원이고요. 2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절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만나서 형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채널에 사실 사연을 제보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혹시 듣는 거 있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형이 저를 되게 바보처럼 쳐다보더니 너는 네가 겪은 일도 기억을 못하면서 뭐 남한테 물어보고 앉아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명탐정 코난 보면 이렇게 기억이 나면 삥 하고 지나가는 장면 있죠? 그게 딱 오면서 그 자리에서 형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맞춰봤어요. 오. 제가 기억나는 거, 형이 기억나는 거. 매칭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겪었고요. 당시에 저는 형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끝나고 나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항상 개인 사업으로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방과 후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학원이나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동해서 항상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지만 그분은 그때 나이 한 30살 정도? 그는 엄청 멋있는 삼촌이셨는데 한 2년 정도 다녔을까요? 그 삼촌분이 다음 달부터 우리 관장님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모셨던 관장님께서는 체인점은 아니지만 약간 2호점 느낌으로 좀 더 벌려서 좋은 데로 가시겠다라고 해서 젊으신 분이 관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오고 나서 좀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좋은 게 MT를 간다는 겁니다. MT. 오.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수학여행도 못 가보거든요. 그죠. 소풍밖에 못 가봐요. 너무나 설레서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예. 그 MT 장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학생들이 가는 MT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한 곳으로. 그래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기차도 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MT를 가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렉스 2대를 끌고 그 전 인원이 다 이동을 했어요. 네. 이동을 하는데 뭐 그 안에서 떠들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의 다 숙소로 와가는데 숙소 자체가 좀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시나요? 거기서 마지막 장면 보면은 최민식 씨가 하정우 씨를 내부 고발에 잡혀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그 느낌의 길이에요. 오. 비포장 도로인데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길을 쭉 가서 우리는 펜션을 도착했고 펜션은 굉장히 크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장기자랑, 개인기, 별의별 걸 다 하고 캠프파이어까지 딱 했는데 우리 젊은 열정 넘치는 관장님께서 경찰분들이 스케치북 같은 걸 이렇게 딱 펴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케줄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 안에 담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꽃인데, 이거. 이 야밤 11시에.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사실 저도 그렇고 제 형도 그렇고 지금도 귀신의 존재는 믿진 않아요. 느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영안이 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그런 애들인 걸 알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이는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올라가 거기서 트랩을 설치하고 대신 소리는 지르면 안 된다. 놀래킬 수 있는 장치를 니네들끼리 연구해서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형은 제 손목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맞은편에서 오면 벗어날 수도 없는 그 길에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T자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산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입구가 정말 신기한 게 딱 오른쪽으로 꺾자마자 한 2, 3m 정도 내리막길이 가파르게 시작이 되고요. 내리막길이 끝난과 동시에 오르막길이에요. 네. 오르막길이 5m만 올라가면 한 1000년 살았다고 해도 믿을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등산로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정말 생뚱맞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즉 그 나무까지 가는 길은 형과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우측에는요. 바로 3, 4m 옆으로 담벼락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엄뜻 보여요. 오. 근데 폐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어차피 이 안에 있을 거니까 문제되진 않았고요. 담력 테스트는 저랑 형은 그 나무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담벼락 그리고 좌측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너무 어두워서 굳이 숨을 필요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예. 고민을 했죠. 뭘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나뭇가지를 뜯어서 바닥에다 비비면요. 엄청난 공포가 옵니다. 그 소리가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해보셔도 돼요. 흙바닥에다가요. 나무 가지를 하나 꺾으세요. 이파리를 대고요. 살살 문질러 보시잖아요. 사람 미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소리가 나면 정말 미치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나뭇가지가 있는 나무를 양손에 들고 그 안에서 있으면 이제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지나쳐서 50m 정도 가면은 그 당시 이제 체육관에서 쓰던 그 죽도라고 하죠. 검도장에서 쓰는 그 죽도를 꽂아놨는데 그 죽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껌껌하니까. 그래서 이 관장님이 뭘 해주셨냐면 요즘에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면 손목에 형광띠 있어요.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는 거.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거를 액을 뿌리면 거기가 형광이 돼요. 그럼 불빛이 보여요. 그리고 그 죽도 있는 옆에다가 낚시할 때 쓰는 딸랑딸랑 종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마지막에 안심할 때 그 죽도를 잡다가도 그 딸랑이 소리에 사람이 또 한 번 환장하는 거죠. 오. 그런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냥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형과 저는 그 안에서 잠복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 손바닥은 얼굴 앞으로 갖다 대면 보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숙여서 제 신발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둠이기 때문에 굳이 숨어있지 않고 저는 그 담벼락에 등을 대고 기댔고요. 형은 맞은편 5, 6m 지점에 나무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오는 게 보입니다. 올라오는 길은 맑아서 보여요. 단 그 나무를 지나는 순간은 저희도 신발 소리로 맞춰서 흔들어줍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바로 오열하더라고요. 미안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울어서 네. 그 예쁜 누나는 그 자리에서 유턴으로 해서 내려가세요. 두 번째 올라옵니다. 신나게 흔들었죠. 죽도는커녕 근처도 못 가요. 이거는 뭘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형은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걸 몰랐는데 올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공포가 엄청났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유턴해서 바로 내려가시더라고요. 3번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챔피언 같은 형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솔직히 맞을까봐 못 흔들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흔들 때도 아무 재미없이 올라가시고요. 끝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죽도를 뽑아서 그대로 갖고 내려가십니다. 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느냐? 담력 테스트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허겁지겁 올라오셔서 저희 형제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소리 질러도 돼. 할 수 있는 걸 다 해. 다시 저렇게 내려가면 안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10분을 줄 테니까 그때가 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알겠습니다. 형하고 뭘 해야 될지 하고 있는 찰나에 참 타이밍이 웃겨요. 네. 아까 먹은 고기가 잘못됐나 봐요. 그 똥이라 그러죠? 그 위험한데. 네, 그거 위험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딥니까? 산이 산이죠. 주변에 나뭇잎이 많습니다. 전 초등학생이고요. 창피할 게 없죠. 형한테 얘기를 하고 담벼락에 붙어서 바로 바지를 내려서 딱 앉자마자 저한테 엄청나게 위협을 가했던 그 녀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웅크려서 대변을 보는데 사람이 보통 시선이 다 아래로 가요. 네. 그 순간만큼은. 근데 해변과 시작과 동시에 정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형 얼굴이 보여요. 표정이. 딱 그 쇄골뼈 있죠? 예. 쇄골뼈 그 위로만 딱 얼굴이 보여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은 건 제 형 얼굴이에요. 네. 근데 그 순간에 형 표정이 사색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카메라가 줌인을 당기는 듯한 얼굴에 핏기가 없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이. 근데 그 정도로 사색일 정도가 됐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저한테 머리 숙여라는 제스처일까요?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오진 않고 저는 그 표정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건 장난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예. 머리를 팍 숙였어요. 위로 올려봤겠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밑도 못하고 바지를 바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형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형 있는 데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계속 보여요. 가까이 갔을 때도 그 얼굴이 보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서 내 신발을 보면 내 신발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둠이거든요. 그곳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둠에 적응이 됐나? 신발을 봤죠? 안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형한테 가서 짜증을 냅니다. 전 속옷이 없었거든요. 속옷을 안 갖고 왔는데 팬티를 올린 그 상황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예. 근데 형이 제 손목을 딱 잡고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손을 씻고 온 줄 알았어요. 예. 거기서 전 장난이 아니라는 거 확신을 했어요. 예. 형의 손을 붙잡고 영문도 모르고 그곳에서 내려오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말씀드렸지만 내리막길 3m, 오르막길 5m밖에 안 돼요. 내려왔는데 이제 관장님이 의아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이 거기서 한 말이, 관장님, 이중 트랩을 설치하실 거면 말을 해주셔야죠. 뭔 이중 트랩? 아이, 또 누구 숨겨놓으셨어요? 하고 딱 봤는데 저희는 2년 동안 같이 체육관을 다녔고 관장님이 바뀌면서 다 같이 MT로 왔어요. 네. 여기 있는 인원이 빠지면 누군지 압니다. 그 인원이 다 있어요. 그 밑에. 예. 근데 형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저 귀신 본 것 같아요. 어머, 예. 근데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게, 이 일은 20년 전에 겪었고요. 20년이 넘었죠. 근데 잊고 살았어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잊고 살았던 일이, 너 바보야? 네 일 기억 안 나? 하는 순간 진짜 필름을 돌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나더라고요. 오. 너무 강한 충격이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관장님이 엄청나게 그 흔히 야지라 그러죠. 야지준다 그러죠. 야, 니네 겁 없다며. 올라가. 아까 전에 약속한 거 있잖아. 여기서 이거 다 스케줄 알아먹을래? 숙소 가서 지금 잘 거야? 아니지. 해야 돼. 저는 사실 안 무서웠어요.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저의 형의 표정은 진심인 걸 저는 알았거든요. 형이 아무 말 못하고 다시 제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놈의 땀이 제 손목을 거쳐서 팔꿈치에서 떨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진정이 안 됐어요, 지금. 예.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뭘 하진 말자. 형이 미안하다 잘못 봤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 거니까 위험할 수 있어. 형이 담벼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응, 알았어. 쭉 앉았죠. 다시 한번 제 손을 봅니다. 얼굴에 갖다 대면 보여요. 쭉 앉았으니까 신발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 형이 보일까요? 반대편에 7m 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암흑이 시작이 됐어요. 네.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쳐다보니까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나뭇가지 잡았습니다. 사람이 올라오는 형상이 딱 끝나면 그때는 저희는 이제 이 사람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로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정중앙 지금 왔었을 때 가지를 흔드는데 가지를 흔들려 정면 응시했거든요. 제 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형은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목 위로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봅니다. 예. 왜 우리 높이뛰기 종목 있죠? 선수들이 막 달려와서 배를 하늘로 하고 등으로 이제 그 봉을 넘는 그 자세로 할아버지께서 담벼락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제 형이 어떻게 보였었냐면 지금 우리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켜면 핸드폰 불빛에 사람 얼굴이 보이면 약간 하얗거나 약간 좀 이렇게 누런 화면이라고 할까요? 맞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지금 25년 지난 지금도 이 사람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란 건 형이 제 표정을 봤어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히. 옷차림은 여름에 입는 모시옷이라고 할까요? 할아버님들 입으시는 옷 있죠? 시원하게 입으시는 옷. 백발의 할아버지가 파란색 배경에 파란색 얼굴로 그 모시옷을 입고 담벼락을 그냥 거꾸로 추락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보고 필름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필름이 나갈 때 장면이 뭐냐면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격투기 종목도 꽤 오랜 시간을 했고요. 턱을 맞아서 기절할 때 다리가 풀리고 눈이 풀리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보이거든요. 네. 딱 정확하게 그 자세로 저는 기억을 잃는데 형이 저한테 뛰어오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숙소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딱 그거였어요. 다음날 깨거나 몇 시간이 지났거나 전혀 아니에요. 이 시간적인 걸로 봤거나 제 느낌으로 봤었을 때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절함과 동시에 저를 얻고 뛰어온 거고요. 눕히자마자 뺨을 툭툭 치면서 저를 깨운 거죠. 전 눈을 뜬 거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땀범벅이었습니다. 17명 정도 되는 인원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형을 딱 쳐다봤었을 때 형은 이미 울고 있었고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나 보였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형하고 그 말을 안 했어요. 형이 저한테 손으로 숙이라고 하는 장면을 저는 보고 숙였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 너 나 보였냐고. 그 어둠 속에서. 전 보였어요. 그 표정까지. 정말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숙이고 밑도 못 닦고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이 장면에선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나 쓰러지는 거 봤어? 넘어가는 거 보고 놀래갖고 바로 뛰어온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본 건 둘째치고요. 저랑 제 형이 서로 얼굴 표정을 보고 넘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그 어둠이 아니에요. 그곳은. 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여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유명한 곳이어서 사실 귀족님들도 가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후속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형하고 저하고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서로 알겠어요. 서로 뭘 봤는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7시가 됐는데 우리 펜션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11시 퇴실하셔야 되니까 짐 준비하시라고.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혹시나 퇴실 시간이 늦어질까봐 미리 오신 거더라고요. 거기서 관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거기 가보자. 갔다 와서 짐 싸자. 네. 그 들어가는 길이 논밭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이. 그곳을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진입을 했는데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문이 있어요. 전 담벼락만 맞는데 정확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문풍지가 이미 다 뜯겨 있고요. 정말 6.25 때 무슨 폭격 맞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허름한 집인데 예. 더 웃긴 건 보통 집이라고 하면 아무리 허름한 좀 낡은 집이라고 해도 전선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전선이 없어요. 그럼 정말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 들어갔는데 부엌이 보이는데 밖에 있는데 아궁이에요. 흙으로 빚은.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담벼락을 봤는데 여기서가 진짜 뒤집어집니다. 담벼락이 3m가 넘어요. 저희 관장님이 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네. 점프를 타서 손을 짚어도 그 꼭대기를 못 짚어요. 거기서 어떻게 거꾸로 타고 내려옵니까, 사람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짐을 싸러 가서 짐을 허겁지겁 싸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걸 보셨어요. 오자마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길 왜 갔냐고. 담력 테스트 했습니다. 정말 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이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왜 그러신지 말씀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사장님이 이 펜션을 살 때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하셨대요. 이 매입을 하실 때 전 땅 주인분이 이 근처에는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 폐가였어요. 아. 그 폐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폐가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폐가였던 건 맞는데 예전에 그곳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네. 근데 좀 가슴이 아픈 게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는데 가족분들이 아무도 돌봐주질 않으셨대요. 아이고. 예. 할아버지께서 온전히 그걸 다 떠안게 되신 거죠. 그 상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집을 매입을 하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되셨고 네. 할머니가 얼마 안 있다 바로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걸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쁜 치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성격이 좀 괴팍해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그런 쪽이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할머니가 너무 괴팍하다 보니까 근처에 얼씬도 안 했대요.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 개월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은 너무 헐값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폐가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자식들 연락도 안 되고 그때부터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10년 전 일이래요. 네. 저희는 그곳을 간 거고요. 근데 뭘 맞춰볼 필요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인상착의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형이랑 저랑 얘기했던 게 일치했으니까요. 보신 거구나. 심지어 형도 파란색 화면을 봤더라고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네. 거기서 딱 끊고 나서 MT에서 복귀를 하고 두 번 다시 MT 갈 일도 없었고요.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이 일은 정말 빨리 잊혀졌는데 돌빈님 사연을 듣고 참여해보고 싶은데 없을까 하다가 형이 이 얘기를 딱 꺼냈는데 25년 된 사연이 듣자마자 90%가 생각나고 형과 얘기를 했더니 100%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야, 무섭다. 어찌 들으면 좀 시시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영혼을 끌어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 우물마님을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파란색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우리가 옛날에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맞아요. 보면요. 파란색으로 조명을 쐬는 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가위 눌릴 때 귀신 머리 봤거든요. 와, 그 조명 쐬는 것처럼 파랗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좀 이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면 네. 좀 저기 했을 텐데
색깔만 파란색이지 그냥 할아버지예요. 누가 봐도. 오. 저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 근데 형이 얘기를 해준 덕분에 25년 만에 기억이 나고 앞으로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무섭네요. 형과 한우물만님의 어둠 속에서의 상황. 맞아요. 보일 수가 없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말이 안 됐죠. 그러네요. 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귀신이란 존재가 진짜 있었을까? 있었겠지? 네. 내가 본 게 귀신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자, 이제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이 좀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오늘 사연은 직접 겪으신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순도 100%입니다. 제 지인은 다 알아요. 순도가 100%입니다. 예. 네. 영업사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겪었던 레전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자, 한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네.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두 분을 더 참여시킬 건데 남녀가 한 분씩 존재를 하는데 남자분은 꼬마님으로 할게요. 꼬마로. 네. 여자분은 테슬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동차 브랜드 같잖아요. 예. 테슬이와 꼬마로 가겠습니다. 네네. 저는 201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이 영업이 정말 웃긴 게 6개월에 한 번 고비가 오고요. 1년에 한 번 고비가 옵니다. 1년을 버티면 정말 웃긴 게 3년 차에 와요. 3년 차가 되면 겉멋이 들고 건방이 들어와요. 거기서 위기가 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건방이 들던 3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모든 게 다 201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동차 영업을 하다 보면 당직이라는 근무를 쓰게 되거든요. 네. 당직 근무를 쓰게 되면 뭐 적게는 2명, 많게는 3, 4명이서 하루 동안 오는 손님들을 순번을 나눠서 받아서 계약을 하면 자기 고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핸드폰 매장처럼 사실 고객님들이 오늘 왔다가 내일 또 와서 그 사람을 찾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당직이 아닐 때는 다 외근이거든요. 전화를 안 하고 오면 저희는 없습니다. 네. 전화가 문제가 됐던 사연이에요. 전 시장에는요,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전화로 상담 예약, 어쩔 때는 계약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날도 저는 당직 근무를 쓰게 됩니다. 제 사수와 함께. 네. 점심밥을 먹고 졸려서 이렇게 한숨 두숨 이렇게 졸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여성분이세요. 첫 마디가 레전드입니다. 방금 출소했는데 차 구매할 수 있나요? 여보세요가 끝나자마자 네. 어디 구치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구치소에서 방금 출소를 했는데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구치소에 잠깐 들어왔다 왔고 자기가 하는 짓도 영업이기 때문에 차가 당장 필요하다. 난 지금 당신한테 가서 계약을 할 것이다. 완전 땡큐 아닙니까? 네. 구치소가 잊혀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시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파이팅이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얼마 남아요? 듣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예의가 아니죠. 네. 기분 확 나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마디가 너무 달달했어요. 어차피 얼마 안 남잖아요. 저는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백화점에다 런칭하는 화장품이 있는데 요거 5만원짜리야. 오빠 이거 하나만 사주면 차량에 서비스 안 해줘도 내가 계약한다. 바로 반말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택시비 내릴 테니까 택시 타고 오시라 그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화장품을 5만원에 무조건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난 당신한테 계약을 하겠다 했어요. 5만원이 뭐예요? 20만원이어도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택시비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대리점 찍고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택시를 타고 넘어오십니다. 언제 오신지 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구름과자 한 대를 딱 태우고 있는데 뒷문으로 우리 선배님이 나오세요. 네. 야, 큰일 났다. 너 찾는 사람 온 것 같아.
야, 너무 예사롭지가 않은데? 라고 말했던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의 그 여성분이 옵니다. 아, 이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이걸 그분이요. 띄울 수는 공개하지 없어요. 말아주세요. 예. 근데 저만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와, 잠깐만. 제가 보는데 조금만 제 느낌만 네네네. 전달을 드리자면 표독스럽다? 그렇죠. 아, 예. 근데 실물이 더 심했었어요. 예. 그 여성 지금 태슬이가 왔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네. 너 일단 조심해. 뒷문을 열고 딱 들어간과 동시에 태슬이가 저한테 막 뛰어와요. 네. 5만 원. 너무 말에 맥락이 없어요. 기분도 나쁜데 일단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택시비 5만 원 나왔다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누굽니까? 택시비 주고 바로 앉습니다. 두 번째 말이 화장품을 내미는데 이게 좀 열받았어요.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헤어 에센스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 법한 미장 X. 그걸 자기가 백화점에다 런칭한다고 그걸 저한테 뒤밀고 앉아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5만 원을 또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단 스톱 시켰어요. 자, 고객님, 차를 계약하는 조건이었죠, 우리? 차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중간에 말 툭 잘라요. 중간 옵션 딱 꼽더니 여기다 내비게이션만 추가해서 계약합시다. 됐지? 계약서 줘. 작성을 쭉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기 계약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돈을 먼저 요구를 해요. 화장품을 주면서. 계약서 썼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이분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되게 아차했어요. 계약금을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 10만 원이거든요. 당장 돈이 없어서 저한테 5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금 달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방금 나한테 5만 원 줬으면서 10만 원 달라고 말이 되냐고. 내일 넣어줄 테니까 계좌 넣어놔 이러더니 나갑니다. 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짜증난다. 밖에 나가서 다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한참 지났을까요? 제 손님 차례였었나봐요. 들어갔는데 문제의 남자, 우리 꼬마가 등장합니다. 아, 꼬마가. 그날은 마가 꼈어요. 우리 꼬마가 오는데 얘는 더 획기적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밀어요. 법인회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열대를 계약하시겠답니다. 상담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 귀족님들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묶기 판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대를 하면 계약금이 10만 원씩 열대에서 100만 원 내는 게 아니에요. 묶어서 한 대로 10만 원에 열대 계약이 가능해요. 100대까지도. 그러니까 10만 원에 100대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꼬마가 저한테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주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열대. 아니 이날은 뭘 짰나요? 저한테 서비스 필요 없답니다. 예. 열대가 나가는데 서비스가 필요가 없대요. 술을 한잔 사랍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사실 유흥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흥가는 사실 우리가 호프집에서 먹는 거 2, 3만 원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열대라고 하면 유흥가 할아버지가 와도 가야죠. 대량보다 그게 더 싸게 맥혀요, 사실. 우리는 저녁에 애프터 약속을 잡고 우리 꼬마와 두 손 잡고 단란하게 나눌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둘이서 걷습니다. 제 기억에 술값이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정말 단란한 분위기에서만 술을 먹지 그러면서 뭐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35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50만 원만 달랍니다. 그러면 아무 서비스 없이 끝. 바로 콜하고 그래서 현금 바로 뽑아드렸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계약은 취소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 계약금이 10만 원인데 그것마저 웃긴 게 부동산과 중고차 하신 분들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따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신차는 무조건 고객 통장으로 계약금은 환불돼요. 네. 술을 깨고 출근했더니 제 앞으로 문자가 한 통화 있는데 미안합니다. 계약 처리합시다더라고요. 아하. 미치겠더라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전시장을 내려가서 멍 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짰나요? 태슬이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빠 근데 왜 할부 서류 안 써? 생각해보니까 계약금도 안 받고 할부 서류도 안 썼어요. 예. 근데 태슬이가 계약금 1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현금으로. 감사합니다 받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신차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할부가 서류 간소하고 핸드폰으로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서류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서류 저리 가라 수준이죠. 네. 근데 우리 태슬이가 너무 깔끔하게 그걸 다 작성하시고 서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내일 연락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저를 보고 했던 말이 뒤집어졌죠. 나 오늘 출소했어요. 두 번째 말은 더 환장합니다. 너 이거 할부 못 내주면 너 나랑 잠자리 해야 돼. 그게 머리도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야 이건 너무 또. 당황해서 그냥 듣고 멍했어요. 대답도 안 했는데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이틀 동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슬이가 다음날 또 와요. 미치겠어요. 예. 근데 가방에서 서류를 다 꺼냅니다. 제가 준비하랬던 그 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할부 담당자님께 서류를 드렸는데 당연히 부결나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3일 됐습니다. 심지어 출소한 게 맞아요. 오, 예. 그게 제가 그분이 출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본을 떼우면은 그 이력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짜까지 신용거래가 전혀 없어요. 2년 동안. 우리가 할부사 진행을 하면 그분의 금전적인 거래는 나오거든요. 2년 동안의 거래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2년 동안 징역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나는 바보였구나. 계약급도 없는 사람한테 계약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이제 3일째로 들어온 사람한테 할부를 뚫겠다는 약속을 했구나. 난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했던 찰나에 우리 태슬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오빠 할부 돼?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막 웃더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미치는 게 옆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술에 만취한 사람 있죠. 야, 이 비리리 뭐 어쩌고 저쩌고 차 파는 뭐 X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 해결 뭐 어쩌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예. 당장 오랍니다. 죽이기 전에.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요. 나 그냥 딜러 아니다. 흔히 말해서 생활하는 동생도 있는 그런 딜러다. 저 격투기까지 했던 딜러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 몸 지키는 건. 예. 찾아가려고 했는데 회사 바로 근처예요. 아파트예요 심지어.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아파트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사실 큰 저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태슬이한테 할부를 못 내준 채로 집을 끌려가야 됐던 상황에 저는 완강히 거절을 하고 태슬이가 저를 찾아 다시 옵니다. 아, 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래요. 근데 그때는요 자동차에 연대보증이 있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자동차는 정말 웃긴 게 지금은 안 돼요. 공동명의만 묶을 수 있으면 가족분들 아무나 갖다 끼면 할부가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죠. 공동명의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자기가 운전면허증이 없답니다. 예. 운전면허증 없으면 할부가 안 돼요. 근데 연대보증인이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등본 달라고 했는데 혼자 있어요. 혹시 뭐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하셨나요? 여기서 세 번째 고리를 때립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대요. 신랑인데. 예. 말씀을 드렸죠. 혼인신고해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태슬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님 혹시 혼인신고 하셨나요? 라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정말 또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태슬이가 저한테 하면서 내가 이런 X랑 왜 혼인신고를 해야 돼? 어이구. 이런 얘기를 하더니 저를 다시 찾아와요. 그러더니 분하대요. 왜요? 나는 너한테 모든 소리를 다 줬는데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아니 고객님 저희는요 이 일을 하려면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지금 서울보증보험에 뭘 끊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도 보증인이 들어와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안 된대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있는 제 개인 자료를 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잘못 엮였구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신분증 달랍니다. 모르겠어요. 줬었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 신분증을 줬고요. 둘이서 손잡고 인감은 안 쪘어요.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인감은 안 주고 등본을 한 통 같이 떼줬습니다. 자, 이제 쌤쌤이죠? 저한테 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우리 태슬이가 웃으면서 전화가 와요. 오빠 나 할부 안 되는 거 맞지? 고객님 혼인신고 안 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오빠 어디 커피숍인데 이쪽으로 올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 순간에 정말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진짜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 꼬마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예. 같은 날 두 번째 방문했던 제 손님 꼬마가 그 자리에 태슬이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태슬이가 저한테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켜주고 저한테 서류를 하나 주는데 네 번째 넘어가는 서류가 나옵니다. 네 번째 보는 내 손님한테서 제 이름과 우리 태슬이가 써있는 혼인신고 서류를 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야? 혼인신고 서류예요. 이걸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몰라요. 제출 안 했으니까 저는 지금 제 와이프랑 살고 있겠죠. 예. 근데 그 자리에 나갔는데 태슬이랑 꼬마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미칠 노릇인데 제 서류를 갖고 가서 기껏 했단 짓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서류 갖고 와서 그걸 썼더라고요. 신고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생각 떠오르지도 않아요. 경찰에 신고? 그 순간에 떠오를까요 그게? 예. 아무만 못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태슬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이거 혼인신고하면은 할부된다고 해서 내가 혼인신고 하려고. 그 순간에 저는 우리 꼬마를 봤거든요. 예. 꼬마는 분명히 저한테 왔었을 때 법인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와서 저한테 계약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정장을 입고 왔었어요. 누가 봐도 법인 대표입니다. 크진 않아도. 근데 우리 꼬마가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 팔꿈치까지 문신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알았어요. 태슬이랑 전화했을 때 옆에서 욕하던 사람은 꼬마였어요. 거기서부터 전 잘못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슬슬 막바지로 갈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엄청난 보복을 당했어요. 오. 첫 번째 보복은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혹시 돌빈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이거 이게 그때 당시에 차량이신 거죠? 본인의. 네네. 이게 정말 웃긴 게 한여름이었어요, 돌빈님. 출근을 하는데 룸밀러를 봤는데 성애가 엄청나게 낀 거예요. 바보죠. 바로 뒷자리 유리 열선을 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여름이 웬 성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성애예요. 차를 주차해 놓고 내렸거든요.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를 확대하면 내려 찍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 딱 찍혀갖고 깨져버렸네. 이게 정말 웃긴 게 물증이 없잖아요. 예. 보시면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돌이 날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고 굉장히 적은 세대인데 사실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아파트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사실 많지도 않았고요. 경관분을 바로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부터 경관님들을 좀 싫어해요. 물론 다 그러진 않겠죠. 우리 경관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런 데 사실까 이런 데 생기지. 못 잡아요 이거. 젊으신 분이 빨리 돈 벌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셔. 이 동네 이러시는 거 몰랐어? 사람 미칩니다. 일주일 지났을까요? 사건 종결했다고 바로 문자 날라오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사건을 그냥 종결시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태슬이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태슬이가 이걸 한 거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줬거든요. 첫 마디가 오빠 수리비 많이 나왔어? 네, 수리비 50만 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막 웃더니 오래요. 다시 그 커피숍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통화 녹음 다 해놨죠. 근데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더라고요. 예. 만나자마자 핸드폰 열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녹음을 다 지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캐슬이가 그 혼인신고서를 저한테 딱 내민 순간 제 발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꼬마 멱살을 바로 잡아쥐었죠. 웃더라고요. 근데 캐슬이가 제 손목을 톡톡 치면서 오빠 앉아. 상황 이해 안 돼? 오빠 신혼부에 하면 나오지 않아? 나 진짜 그때 출소했어. 엮이고 싶어? 저한테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예. 각서는 안 써줘요. 대신에 약속만 하겠대요. 사라지겠다고. 어떡해요 돌비님, 살아야죠. 이거 뭐냐 진짜.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현금 ATM기 갖고 오겠습니다. 이체도 안 된대요. 뽑아오랍니다. ATM기 가면서 바로 핸드폰을 다시 녹음을 누르고 제 마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여기 현금 300만 원 들립니다. 태슬님, 저한테 두 번 다시 이런 걸로 협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해야 끝낸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이 상태로 끝나겠습니다 라고 녹음을 해요. 그거를 딱 주고 저는 인연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쯤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 살면서 이런 고객도 있습니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이 이야기는 웬만한 진상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임 팀장님께서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 지금 그 얘기 언제적 일이야? 뭐 한 3-4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야, 혹시 그 여자 이름 외자 아니냐? 근데 외자 맞아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야, 그 여자 어디 아파트 살지 않냐? 모르죠. 저는 너 할부서를 갖고 있다며 임마. 서류를 딱 찾았는데 그 아파트가 맞더라고요. 예. 야, 내가 설마 하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 너 얼마나 뜯겼냐? 그 얘기가 더 소름 끼쳤어요. 얼마나 뜯겼냐가. 저 총에 합치면은 남녀 했더니 남녀? 야, 그 남자도 외자지?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 외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배님이 마지막 반전 레전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 들어오기 전에 진짜 딱 2년 된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3년차 됐으니까 5년 된 일이지. 우리 태슬이는요, 꼬마 명의로 여기서 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전시장에서요. 그래서 제가 태슬이 계약을 했을 때 재구매 이력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꼬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재구매 이력을 떠도 법인 이력이기 때문에 안 나왔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께서 너는 그나마 낫다. 내 후배였던 애는 3천만 원 뜯기고 일 그만뒀어. 우리 태슬이가 여기서 차를 뽑고 나서 차에 이상이 생겼다고 차를 갖고 전시장을 찾아왔대요. 3만 킬로를 탔답니다. 차를 환불해달랍니다. 예. 저희 영업직은 우리 귀정님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차를 만들지 않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제품을 소개하라고 내려준 사람이고 그에 맞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차를 바꿔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태슬이가 저랑 비슷한 방법으로 3-4번을 찾아왔대요. 마지막 날이 레전드입니다. 우리 퇴사하신 영업사원분 앞에 앉혀놓고 그때 전시장에 CCTV도 없고 당직자도 그분밖에 없었대요. 한 번에 식사하러 네. 가서. 우리 용의주도한 태슬이가 하늘을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CCTV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 어디나 가면 있는 전화기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깍두기 전화기. 네. 그걸 잡더니 자기 머리를 5회를 내리치다랍니다. 얼굴이 피떡이 됐겠죠.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랍니다. 차를 바꿔달라고 하소연했더니 저 남자가 이걸 들어서 날 가격했다. 그 법정 소송 1년 반 걸렸대요. 근데 더 웃긴 건 결국에 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우리 영업사원분은. 근데 왜 1,500을 물어줬을까요? 저랑 똑같아요.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온 게 저는 혼인신고서였지만 이분은 재판에 1년 반이었던 거죠. 야.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제 평생 살면서 단 한 가지였던 이 이야기를 제보를 드린 거고요. 아이고. 참. 매듭이 좀 이상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선배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더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있었습니다. 네. 이 일을 다 알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저희 지역본부 쪽으로 공고가 내려왔어요. 법인 회사라고 오는 사람이 묵기 계약을 하면 접대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 이걸 겪은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후로. 그게 오죽하면 팩스로 공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쪽에는 뭐 당연히 그 후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지만 조금 꼬름한 냄새가 나는 분들은 애초에 계약을 하지도 않고요. 이야, 참. 그때 당시에 제 영업 3년차 인생이 막을 내릴 뻔했던 우리 기존님들께서는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 당해보면요. 그러죠. 예. 사람 미칩니다 이거. 네. 이거 아마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아마, 네.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알면서 참 세상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자, 아이고. 오늘 한우물만님께서 귀신 이야기와 영업하면서 겪었던 정말 무서웠던 두 사람이죠. 네, 두 사람.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영업사원에 이제 공지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는 또 실제 겪었던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준님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치고 중간중간 웃으면서 들을 수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